소금, 간장, 된장만 비율만 잘 맞추면 오랫동안 살아요. 맑게 살아요. 기운차게 살아요. 아이고, 몸좀 풀자. 자, 저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한 사람, 예불 안 한 사람, 예불 안 한 사람 이따가 저기 떡 안 준다. 이게 우리는 꼭 상벌이 있어야 돼. 상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저기 상벌을 따라서 움직였지 그냥 자발적으로 안 했어요. 어제 잠자리를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기 그 방 안 듣습니까? 큰 방에. 그거 좋았죠? 그 방에 기운이 희한해. 나 물 좀 주시오. 시원한 얼음 물 좀 주시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훅딱 지나가서 이제 밥 한 끼 먹으면 또 집에 가는 기라. 그래서 오실 적에는 어떻게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이제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또 함께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모두가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내 사람처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한 법을 위한 만용이랄까 법을 위한 이렇게 질서를 위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 하나는 총대를 매야 돼. 그 누가 하시겠어요? 누구 선생님 파요? 피디디. 왜 좋은 말 많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또 옆에 계시는 접수받는 또 아주 연약하게 생겼어. 그러니 내가 억색 터진 내가 해야지. 성질 더러운 내가 해. 그래 했으니까 그거는 그 함께 하기 위한 제수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저도 개인적 면담이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도라면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인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말만 열면 지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지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지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소통이라는 것이 이게 소통이에요. 뭐가 소통이겠어요, 그죠? 입 꾹 다물고 내가 스님이네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거 재밌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그 양자택일에 난 두 가지 나는 어떤 거지 할 수 있어. 그 측면적이기 때문에 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탤런트예요. 더운데 이제 땀 좀 식히고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너무 좋죠. 쌍계로. 그 PPT 걸었어요? 근데 전기 있습니까? 따왔죠. 따왔어요? 그 밑에 보면 전기가 있어요. 그래 안 가르쳐줬어요, 일부러. 전기 있는 줄 알면서도 찾을 거나 하고. 다 그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경치 진짜 좋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오늘, 우리, 공 박사님이, 공 박사님도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 사찰 음식부에서는 왜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내가 갖고 있는 소신껏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거꾸로운 사람이고 저도 조계종에서 엄청 실이 거꾸로운 스님이에요. 왜냐하면 사찰 음식을 할 때 사찰 음식이라는 거는 스님들이 먹는 평상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할 적에는 아주 뭐 웰빙 음식이니 또 뭐 아름답게 나오는 뭐 이렇게 모양 내는 거니 이런 거에 사람이 치중하고 있는 거를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중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바로 어떤 큰 스님이 그랬어요. 중국에
자금성을 지키는 호위무사 1등 무사라고 했어요. 하면서 수행을 한 사람이라 그때 너무나 많은 아만토미스에서 한국의 비구니 스님으로 태어나서 키도 안 크고 이렇게 아만토미스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지금 현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하듯이 지금 나를 보면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그 과거에도 내가 있고 현재에 내가 있고 미래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냥 뭐 당분 빼고 그냥 불교가 들어온 그게 16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사찰 음식이 명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이라는 것도 거의 한 사찰 음식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사찰 음식이었지 사찰 음식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절에 가면 비빔밥, 그냥 절에 가면 아침에 죽, 저녁에는 잘하면 저녁 얻어먹고 못하면 저녁은 없습니다. 그렇게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오롯한 자기의 영역,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그 고기를 합쳐서 사찰 음식으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나라는 이 근본 본질을 알아야만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 보면 우리가 저렇게 태양이 있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밑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사는 거와 위에 공기층에 그 세계는 어때요? 틀리죠? 밑에는 구름이 꽉 끼어서 비가 내리고 음날이 든 것이 위에 타고 올라가면 그 구름층이 중간에 걸려있어요. 그 위에는 전부가 햇빛입니다. 있는 그냥 허공 가운데에 태양열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24시 가운데에 또는 자축, 임묘, 진사, 12지를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하나죠. 12지를 인해서 모든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연을 그 우주 생명과 자연을 의지하는 생명체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짐승과 식물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짐승과 식물과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4대로 이루어졌고 사람도 짐승도 4대로 이루어졌어요. 4대라는 것은 지수화품이에요. 자연에도 지수화품이 있어야 지는 뭐예요? 지, 땅지, 물수, 불합, 바람풍입니다. 그러면 땅지라 하는 것은 땅 토양이죠. 토질. 땅이 있고 토양이 있어야 거기에 뿌리를 박잖아요. 그쵸? 그런데 뿌리를 박아요. 그럼 뿌리를 박으면 물이 없으면 살겠어요? 물이 있어야 살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이 있고 뿌리 박아서 물이 있으면 산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주 높은 줄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이 태양열이 그래서 자라게 만드는 거죠. 성장 과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그냥 자라가 뿌리면은 질서가 무질서라. 나는 300년 살았네, 500년 살았네 해서 나무들이 300년짜리가 키가 나고 크고, 천년 날것에는 더 크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나무의 갈래의 업력에 따라서 식물도 업력입니다. 종자를 씨앗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라서 높낮음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줘서 그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또 땅에 기는 거는 그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같이 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온을 통한 육분 육식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자연과 인간관계만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지수화풍이 있습니다. 사람도 4대로 이루어졌어요. 자연과 똑같이. 그 내 몸에 지수화풍은 어떤 거예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 육신 덩어리. 이 몸뚱아리는 땅이에요. 땅지, 토양이에요. 거기서
내 몸에 물은 몇 프로예요? 피가 아니죠. 내 몸에 물 70%를 유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고갈되고 마르거나 전부 다 생명 유지체가 안 돼요. 거기에 내 몸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에서 36.에서 37도까지는 오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온도 유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 과정을 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은 뭐예요? 바람. 호흡은 자연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응아하고 우러제끼는 거예요. 그 누가 부모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인간이 누구나 살아서 숨 쉬할 때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이 맞닿아서 이 숨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람은 바로 이거예요. 뭐 여기 있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리고 인간도 4대로 이루어져서 지수화풍이 있어요. 거기서 오온을 거쳐서 육군 육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돼야만이 나라고 개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보면 과거에도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있고 미래도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죽어버리면 육신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그 물 기운과 땅 기운과 수분 이런 거는 전부 다 물로 돌아가요. 이슬에서 올라갑니다. 공기층으로. 그 다음 이제 나의 온도 따뜻한 이 기운은 불로 돌아가요. 움직임이 없잖아. 그거는 바람으로 허공무거운데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백, 이제 유교에서는 혼백이라 하죠. 혼백은 자기 에너지예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떠있는 혼백이, 그래서 혼과 백이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두 개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리라는 거야. 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생명체요. 백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영광 혼의 생명체가 혼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혼백을 봅시다. 불교에는 혼백을 인정하지 않죠. 왜? 인연법에 따라서 나는 한생하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가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혼백을 인정하고 불교에는 백을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죠. 왜? 죽으면 즉시 태어나게 돼요. 바로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밑배슬 적에도 불교에서 이렇게를 달리 있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이다. 하나. 곧 생명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생명체가 꺼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우리는 애착이 없이 생사를 넘거든. 그래서 부처가 바로 대자유를 얻는 게 인간이 이런 자유겠어요. 생멸을 자주 얻으면 그게 자유예요. 대자유가 생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와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에너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을 통한 했는데, 그러면은 색수상 행시 오온을 통해서 오온까지는 다 있어요. 짐승도 있어요. 모든 소나 대지나 기기를 이거는 이렇게 미물까지도 음지를 이용하고 물가를 이용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이 우리는 육군 육식을 갖고 있어요. 육군 육식이라는 것은 바로 육군은 나의 근본 뿌리예요. 동서남북 모든 세계적으로 가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자기 얼굴이 있지요. 얼굴. 네. 응? 그래서 이 목동아리는 4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오온이 이제 생각하는 인지 능력과 모양과 형상과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육군이 있습니다. 육군은 나의 근본 뿌리예요. 안이 비설 신의. 안은 뭐예요? 누난, 기이, 호흡이, 입구, 마음신, 몸신. 6가지가 나의 본체입니다. 그게 내 거라. 내 거. 그거는 내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 종자 씨앗이 다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고 부모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그 밖과 그거를 나라는 근본 종자 씨앗은 있지만 DNA를 밖과 씨앗을 빌린다고 하는 거지. 빌린다고.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 경전을 보면은 그 미묘한 인간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인간의 관계, 짐승의 관계가 참 나옵니다. 이 경전에 다.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빨리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나라는 것이 바로 근본 뿌리예요. 근본 뿌리만 있으면 눈 있고 코 있고 이것만 있고 그냥 있으면 뭐해? 써먹어야 되잖아. 쓸 용자. 응? 이거는 나의 근본 체야 체. 그러면 체와 용이 있는 거예요. 체의 용. 오른손으로 뭐해? 다 하잖아. 체. 이게 체로. 체와 용이 남자가 여자 틀리죠? 체용이 여기서 불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체라는 것은 나의 근본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경계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아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온 세상의 소리를 듣고 코로 온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 전체 느낍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경계 대상을 가지고 나는 온몸으로 그거를 느낀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거를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할 적에도 전부 다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지상자를 언제부터 내가 계속 사람이고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 나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스님네 수행화법의 참선이에요. 너를 알아란 말이야. 내가 나를 알아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나에 통하면 열에 통하는 거야. 열을 알으면 하나의 궁극적은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이 골자란 말이야.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공부가 바로 스님들이 수행. 우리만 수행하겠어. 우리는 다만 직업이 승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직업이잖아. 나는 아무리 자달라 해도 머리도 진짜 잘 깎았고 이 이쁜 머리를 누가 보여주겠어요? 얼마나 이통수로 잘생겼어요 이렇게. 한 번 봐도 나는 정말로 자다일라도 머리 깎고 중로로 타기를 잘한 거예요. 나의 천직. 그러니까 스님들은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감정을 교류를 해야지. 응? 짝하면 착이요. 착하게 몰라요. 3, 3, 7박수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착하면 착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 전부 다. 스님이 쫙 했을 때 우리만 하겠어요. 우리는 다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당신들 돈 벌 때 우리는 수행하는 거야. 그게 나의 목적의 근본 목적. 그런데 수행은 자기 거야.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남한테 얘기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해도 우리는 시간이 많을 뿐이야. 다만 저는 수행을 오늘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얘기를 주고받는 이것도 함께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열정을 열을 뻘뻘 내고 하니까 땀이 이제는 퍽 식었어. 근데 이렇게 하라면 그냥 땀이 식어가는 거예요. 왜? 온몸의 기운을, 에너지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몇 명이? 36명이잖아요. 저는 혼자예요. 36명이 있는 에너지를 내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적에 재미가 있어. 이런 거 하려면 하루 종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자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모두가 수행이에요. 올 유정무정무를 통한 모두가 수행을 해야만이 밥 먹은 밥값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는 그냥 안 되죠. 응? 그냥 생명체 유지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응? 그거 안 되는 거야. 두리뭉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곳에 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한 거를 갈래 지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어도 유효적절하게 그 소리를 할 수 있다. 막 강요한도
뭐 그 공보사님 막 PDP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나 자꾸 공보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학자. 나는 학자 책 한 번 본 적이 없고 뭐 글 한 번 읽은 적이 없어. 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한 개 마주치면 이근에 스쳤던 처음에 중로로 갈 때 큰 스님들이 하신 얘기가 지금의 어른 스님들이 하신 얘기가 강원에서 경전 본 얘기가 앉아서 이목구 하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읽겠죠.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한 자기의 마음을 진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봄, 여름, 겨울을 의지한 12달을 의지한 24절기를 의지한 식재료가 자연을 따라서 누가 굳이 시키지 않고 하지 않는 자연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과 인연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을 깨달아서 나의 본질과 합의를 만들어요.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줘야 그 하나가 식재료 하나가 오이면 오이가 전체적인 맛과 향을 충분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할 때 근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가 이씨 집안인지 박씨 집안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이씨는 오이야. 오이일 뿐이야. 오이가 호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이에 대한 거를 완전히 내가 알아버려야 돼. 그래버리면 그 오이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지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죠. 노래가 어떻게 먹고 그럴 때 무슨 양념을 하고 뭐 이거를 완전히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하겠어요? 선언적 경험에 의한 후천성 나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도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이었잖아. 계속 나고 죽고 이 인연 굴레에 걸려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걸려서는 그거를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나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알아가죠. 아무리 남편과 이렇게 20년 30년 살면 뭐해? 생각이 틀린대. 생각이 틀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 같은 거는 하루에 치고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성공한 케이스야. 삶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싸워야 안 싸워요. 저 보살님 자는 거 보니까 싸운 것 같아. 이거 올라오고 제가 가지 말라는 걸 억지로 와서 지금 싸우는 것 같아.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 나의 근본적인 나를 찾아서 내가 전체적인 알아서 선천적 내가 알고 있는 본천적인 경험에 의한 지금의 나의 에너지와 같이 쏟아서 음식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허투름 없이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도 주님없이 완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금방 음식은 어떻게 돼요? 눈앞에 보여야 안 보여요? 결과물이 금방 나오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금방 음식으로서 서로의 감정을 소통을 하고 그 소통된 마음이 내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소통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줘. 그래야만이 그 음식이 식재료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거를 대한 예우도 하고 같이 공양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을 따라서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자기를 찾아가는 데에 좀 더 가까이 빨리 그 생각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우리만 생명체가 있느냐? 식물도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 걸 뽑잖아요. 그러면 불가에서는 이제 육식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근본적인 취지가 살생을 하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채는 그러면 생명체가 있는데 그건 살생이 아니냐? 그것도 살생이죠. 그래서 제가 포고버섯 하나를 엿장조림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거를 목숨을 따는 거예요. 생명체를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생명체를 불어넣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바로 그것이 땅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모습의 인연법을 만나는 표고버섯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더니 음식을 잘 갈려서 먹고 소화를 잘 능력을 4대를 이루어진 나의 몸에서 자연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그 소화를 시키고 해서 어디로 가냐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나는 소화를 능력을 잘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게 걸음이 돼서 또 다른 자연에 가서 순환법을 해줘야 됐어요. 순환법.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 자연은 순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음식을 만들 때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식물도 생명체가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채소는 괜찮고 육식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식물은 생명체는 있지만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은 생명체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못해. 저 나물이 걸어와요. 시나물 자리에 옮겨요. 오이씨 한번 이게 딱 봐서 나면 싹이 터서 나오면은 그 자리가 지기 자리야. 거기에서 잎이 나고 정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로운 또 시절 인연이 가을이 돼서 그 씨앗이 땅으로 떨어가면 새로운 인생을 또 하기 위해서 5개월을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씨앗 종자 번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가에 걸리지 않아.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으면 인가에 걸려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 너 때문에 죽었어. 생명체, 내 생명을 못 살았어. 그러면 너는 가보를 해. 어변의 가보를 서로가 주고받기 때문에 생명체가 우리생 때문에 육식을 금하는. 무슨 뜻이 이해 가겠죠? 응? 그래서 무정물이고 유정물이라는 거는 생명체도 있고 살아 움직이고 의식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의식이 주어지면 다시 알무로 가서 또 새로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채는 생명체는 있지만 무정물이요. 자기가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채를 먹는다.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짓고 또 저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5정육과 7정육을 따져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를 갈래 지어서 부처님이 지어놨습니다. 갈래. 내가 너들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음식 먹는 것부터 다 했다. 그러면 6장에 보면은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은 250개예요.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예요. 그거 왜 그러냐? 지켜야 할 법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켜주라 하는 법이 순리적인 법이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하지 말라 하는 거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하지 말라 하면은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응? 자존심 상해. 그게 유를 지키는 게 아니야.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세요. 너무 피땀 흘려 놓는 재산 정식한 거를 자기 거라고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열심히 살자 이거지. 나도 열심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보면은 역가 행이 있고 역행순이 있고 다 그게 있습니다. 선악의 부분이 저어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선악이 있습니다. 선하면 선한 인연대로 악하면 악한 인연대로 해서 악하게 하는 인연은 무자비하게 확 생명체를 내 손에서 죽여버려야 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식재료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선하게 구분으로서 음식을 식재를 만들어서 삶의 음식과 죽음의 음식을 만들어서 죽음의 음식을 새로운 삶의 음식을 해줘야 된다. 그러게 바로 사찰 음식의 근본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음식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아시죠. 뭐 오신지 뭐 이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오늘
고추장을 담는데 찹쌀고추장을 담죠. 찹쌀고추장을 담으면 벙글벙글 기어요. 그래서 찹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익반죽을 해서 끓는 물에다가 소금 끓는 물에다가 그거를 삶아서 둥둥 뜨면 익으면 뜨거든요. 뜨는 걸 건져서 치댑니다. 이 봉기를 놓고 절구에 놓고 치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엿기름 넣고 그거를 이제 삭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치대서 그 엿기름을 넣고 삭혀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걸 삭혀 가지고 그거랑 찹쌀이랑 섞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고통과 노름이 있어서 안 할라 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만들어서 봄에 만들고 가을에 만들어서 고추장을 사 먹지 말고 한다. 그래서 고추장도 장입니다. 장이라는 거는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과 된장은 항시 어느 때 드려도 세월의 맛이 변하지 않아요. 고추장은 맛이 변합니다. 고추장은 우리가 오래 두고 보시는 장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음식일 뿐이에요. 고추장은 그냥 양념과 음식이지 고추장은 장이 아닙니다. 그냥 기호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찰밥을 물렁하게 해요. 좀 질게 찰밥을 해서 거기에 엿기름 가루를 그냥 싹 갈아버려. 껍질채로. 네. 싹 갈아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 엿기름 가루예요. 싹 갈아서 밥이 뜨뜻할 때 이 엿기름을 그 밥 했는 양의 3분의 1만 넣어주면 돼요. 밥량의 3분의 1만 가루를 넣어서 젖어주면 거기서 이 엿기름이 들어갈 때면 삭습니다. 삭으면서 단맛이 나면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주가루와 고춧가루와 조청 좀 넣고 소금 넣고 버무려 놓으면 실온에서 한 10일이나 보름 정도 익혔다가 먹으면 돼요. 근데 쉽죠? 그냥 가루 만들어서 섞으면 돼요. 섞으면. 근데 밥은 전기밥솥에다가 보통 굴린 찹쌀을 밥할 때 압력솥에는 한 7분만 넣어요. 이거는 그냥 1대1로 그냥 넣으세요. 물을. 보통 밥은 1대1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전기밥솥에 하면은 쌀은 익고 찐득하니 한 밥이 됩니다. 거기다가 가루만 넣고 섞어봅니다. 근데 세상 쉽지요? 응? 그래서 이 해놓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미리 해놔야 좀 발효가 되고 사가지니까. 그래서 이 가루를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가루를 조금 덜 넣었기 때문에 아유 달고 맛있네. 자, 소금 넣을 거예요. 소금이 장마철인데도 하나도 안 붙어요. 장마철인데도 소금 넣고 소금을 넣겠어요. 이걸 넣고 딱 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할 동안에 이거는 무말랭이입니다. 이거 좀 저쪽으로 놓으세요. 안 보입니다. 이걸 앞에 떡 놓지 말고. 무말랭이를 그냥 씻어서 바로 건져놨어요. 어제 저녁에 불으라고. 너무 많이 불리면 무 냄새가 나요. 불린 거를 이렇게 축축하게 불렸어요. 여기다가 매실청을 좀 넣을 겁니다. 불렸는데 매실청을 하나 넣고 져서 보지 말고. 그동안에도 학구열이 많아서 그동안에도 배우려고 지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소금 넣고 이거를 미리 버물러 놔야 돼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안 보면서 그래 미리 해놓으면은 무말랭이 그 안에 부르면서 안에 소금의 짭짤한 맛과 매실청의 향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놔요. 미리.
된장도 어지가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간을 먼저 이렇게 들여 놓습니다. 모든 것은 음식이 단품일 때와 두 가지 이상을 섞을 때는 각자 그 간이 배야 돼. 간이 배서 하나를 섞어줘서 합을 맞춰줘요. 그게 보리일미예요. 보리일미. 각각에 있는 식재료를 각각 먹어도 간이 되도록 빛깔을 다 해서 마지막에 함께 섞어서 한 맛을 내는 거예요. 한 맛. 그게 일미죠. 한일자, 만일자. 한 맛을 낼 줄 알아요. 이제 여기에 메주가루하고 1대1로 이게 지금 몇 킬로야? 1.5kg야 1kg야. 메주가루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메주 쓸 때 전국자처럼 만들어서 가루를 빻아 놓은 거예요. 메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위에 이 만드는 조청만 넣으면 불 켜고 맛이 덜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오뚜기 거 하고 섞을 겁니다. 오뚜기는 왜 쓰느냐? 오뚜기 회장님이 제가 오뚜기 회사에 한번 강의를 갔어요. 그 강의할 때 오뚜기 회장님이 뒤에서 들었나 봐요. 그때 이제 오뚜기에서 무슨 몇 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더니 필요한 게 있냐 하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뭐 알아서 뭐 좀 주시라 이랬더니 깨소금하고 통깨를 내사 먹으니까 통깨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시라 했더니 박스로 해서 이제 부식을 보내왔어요. 그럼 그거를 여기 있는 절, 다른 데 절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오뚜기 이게 나오는 조청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조청이고 메주가루가 콩가루 같아요. 고소하지. 이렇게 섞어놓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 고추장이랑 고운 고춧가루, 중간 고운 거, 또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음식하는 사람이 세 가지는 고춧가루가 있어야 용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빻아놓고 음식할 적에도 세 가지 이상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굵은 거하고 섞을 겁니다. 반반이. 고춧가루는 쌀이 이게 1kg예요. 만약에 쌀이 1kg다. 그러면은 몇 기름 가루는 한 400g 정도? 400g. 메주가루 500g. 그리고 고춧가루 1kg 한 30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소금은 간을 맞추면 되고. 조청도 자기 입맛에 틀려서 틀리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직간장. 걸어볼게요. 이거 원래 햇 직간장.
가면서 내가 농도를 봐야 되니까 무조건 저도 많이 해보고. 가만히 있어요. 불 때문에 색깔을 이제 좋다. 여기다가 복분자 조금 넣어줄게요. 단맛을. 아니 이거 이거요? 이거 저희 맨날 쓰는 거. 맨날 쓰는 거? 이거 이제 3년, 이제 4년째 된 간장. 이거는 간장? 간장. 4년 된 간장, 이거는 이번에 간장.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먹을 거니까 너무 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따가 싹 퍼지고 간이 들면 조그만 통으로 해서 오늘 선물 드릴 거예요. 고추장은. 요거만, 요거 한번 해보래. 색깔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 내가. 뺄 거 있어, 오빠가? 응. 나 보내줘. 그래서 이 밥알이 이거는 좀 많이 푹 해서 좀 잘 퍼지고, 이게 보관해서 담아 놓는 거는 조금 덜 퍼지게 해서 이 쌀알이 마들마들 있어요. 그 쌀알이 이제 사가가고 있어요. 발효된 사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해마다 담아서 계속 3년째까지는 계속 담아요. 그래서 햇빛에다가 저렇게 놔두고 이제 먹는 거고, 저거는 이제 바로 먹으려고 저렇게 한 거고, 저렇게 담은 고추장이 아직도 이 찹쌀 알이 덜 사갔다는 거. 요거도 가을에 무말랭이 담을 때도 찹쌀 풀을 쓰세요. 찹쌀을 꼭 따려서 그걸로 이제 양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가면 발효가 많이 되는 거죠. 빨리 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안 해요. 여름에 담는 거. 그러니까 가을에 담는 거는 찹쌀밥으로 하고, 봄에 담을 적에는 간장으로 찹쌀풀 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먹을 거예요. 이 밥상에 바로 올릴 겁니다. 바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담는데, 물 넣고 여기다가 아까 이 찰밥 있죠? 찰밥에다가 엿기름을 했는 거를 요거를 지금 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생강편 좀 들어가고, 이거 너무 굵어. 생강편을 조금 작게 해가지고 동글동글 썰어야 되는데, 생강편이 좀 들어가고, 여기에 고추 삭힌 겁니다. 지난 가을에 고추 삭혀 놓은 거. 고추 삭혀 놓은 거를 좀 굵게 어시하게 썰은 게 좀 들어가고, 이제 좀 쫑쫑 다졌어요. 이게 이제 깨소금. 통깨는 우리가 깨소금 하는데, 원래 깨소금은 깨 반, 소금 반. 깨가 한 컵이면 소금도 한 컵. 그래서 갈아 놓는 게 깨소금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냥 소금을 안 넣으니까 깻가루. 깻가루 그냥. 넣고, 여기에, 이건 먹는 간장이라 편연된 간장. 간장은 약방 감춰야 돼요. 간장에 들어가서 깊은 맛을 내줘요. 간장 들어가고, 여기 이제 된장을 넣을 겁니다. 된장도 간장 안 뽑은 된장. 지금 먹던 된장을 다 먹어서 새로 이제 오늘 헐었어요.
이걸 퍼달라고 아침 새벽부터 나를 쫄라서 이제 퍼왔어. 풀어갈 시간이 없었어. 이거 된장. 그리고 이 희나리 고추를 우리 지금 고추를 말리고 있지만 지금 끄고디디한 고추를 말려가지고 뭘 쓰는데 조금 덜 어시 빠사요. 희나리 고추를 희나리 고추인데 좀 많이 빠서서 좀 얼큰한 맛을 내줘. 그래서 좋죠. 무 말랭이는 입에 딱 넣었을 때 감칠맛이 확 돌아야 돼요. 달달해야 무 말랭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또 민숙 씨가 또 간을 안 보여주면 또 김치 축제할 때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자,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음식을 해놓으면 개미가 있어요. 개미. 네. 그냥 밑에 소금을 다 먹는 거. 역시 손맛이 무말랭이를 빨갛게만 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된장과 간장을 넣어서도 된장하고 간장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요거 찍는 건 방해합니다. 접시 갖고 와. 까만 거 갖고 오세요. 저 안에 들어가서. 너무 맛있게 금방 먹을 거니까 짜게 안 했어요. 그 놔두는 거는 요거보다 간이 조금 더 세야 돼요. 저기다 고추장이 복분자라지. 이 복분자 있잖아요. 여기가 복분자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분자를 1년에 한 200kg를 제가 담아서 다 이렇게 먹고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놨다가 이제 밥제하고 좋죠, 덕수 씨. 자, 이렇게 해서 잡치 내기
고추장하고 아. 찹쌀 고추장과 무말랭이 된장 무침을 해봤습니다. 자, 박수!